168만 원이면 된다는 말, 지금 기준으론 안 됩니다. 그 숫자는 10년 전 이야기고 지금은 우리 노후를 망칠 수 있는 착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또다시온입니다. 오늘 영상은 우리의 노후가 정말 안전한지, 지금 상태로 괜찮은 건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이야기, 남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하죠. 뭘 그렇게 걱정해. 은퇴하면 뭐 돈 쓸 일도 없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은퇴 후엔 돈이 적게 드는 게 아니라 불규칙하게 더 많이 드는 시기입니다. 혹시 이런 적 있으세요? 갑자기 고장난 가전제품, 생각보다 길어진 병원 진료, 자녀가 급히 요청한 생활비, 그때 카드값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나시죠? 이런 일이 은퇴 후엔 더 자주 더 크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은퇴한 분들의 절반 이상이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입은 월 평균 138만 원, 그런데 필요한 최소 생활비는 240만 원이 넘습니다. 누구는 말합니다. 나는 연금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연금은 고정 수입이고 지출은 예상 못한 변수들로 커지기만 합니다. 집은 있어도 현금은 부족한 노후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저 아껴 쓰고 있다고 해서 10년 뒤의 삶이 안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조용히 조금씩 무너지는 노후의 현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68만 원이라는 숫자. 처음부터 정부가 정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가 계산해낸 공식도 아닙니다. 사실 이 숫자의 시작은 2014년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왔습니다. 그때 조사 대상이었던 50세 이상 가구주들에게 이렇게 물었죠. 은퇴 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한 달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평균 응답이 바로 168만 원이었던 겁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숫자를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은퇴 후 부부가 168만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다는 뜻이구나. 그때부터 168만 원이라는 금액은 마치 생활비 기준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책에, 강연에 은퇴 후 168만 원이면 된다는 말이 반복되었죠. 하지만 그건 사람들이 말한 주관적인 희망치일 뿐이었습니다. 누구도 실제 지출 내역을 따져본 건 아니었어요. 거기에 물가 상승률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부부 기준으로 최소한의 생활에 필요한 금액은 월 240만 원, 적정한 생활 수준은 월 336만 원입니다. 168만 원 vs 240만 원. 그 사이의 차이 72만 원. 이건 한 달의 차이가 아닙니다. 1년이면 약 864만 원, 10년이면 무려 8,640만 원의 격차예요. 현재 여러분의 월 지출이 200만 원이 넘고 있다면 은퇴 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신가요? 충분할까요? 168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식비로 50만 원, 공과금과 관리비로 25만 원, 병원비 30만 원, 교통비와 통신비 15만 원, 의류, 약, 기타 비용 20만 원. 남는 돈은 거의 없습니다. 여행, 문화생활, 손주 용돈. 그런 여유는 애초에 계산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168만 원이라는 숫자. 그건 누군가의 희망이었을 수는 있어도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숫자를 기준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우리 삶에 맞는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8만 원이라는 숫자는 지금 기준으로는 너무 오래된 이야기라는 걸요. 그럼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한 달에 실제로 얼마를 받고 계실까요? 그 돈으로 어디에 얼마나 쓰고 계실까요? 국민연금공단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부부의 평균 수령액은 138만 원입니다. 이건 두 사람을 합친 금액입니다. 한 사람당 평균 69만 원꼴이죠. 물론 여기에 기초연금이 약 60만 원 정도 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은퇴한 부부가 한 달에 손에 쥐게 되는 총 수입은 약 19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입니다. 그 외에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그 비중은 전체의 2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나는 연금도 좀 받고 집도 있으니까 뭐 그럭저럭 괜찮지 않을까?
하지만 수입만으로는 아직 절반만 이야기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2년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40만 원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게 나뉩니다. 식비, 식료품, 외식 약 48만 원, 주거비 및 공공요금 약 24만 원, 의료비 약 25만 원, 기타 생활비, 교통, 통신, 의류 등 30만 원 내외. 이렇게만 해도 기본 생활비가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여기에 예비비나 갑작스런 지출은 빠져 있습니다. 한 달에 138만 원이 들어오고 130만 원이 고정 지출로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냉장고 고장, 치과 치료, 겨울철 난방비 폭탄, 손주의 생일 선물. 이런 예상 못한 돈은 어디서 충당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조금씩 저축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이번 달만이라고 하지만 곧 매달 꺼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은퇴 5년 차부터 통장 잔고가 빠르게 줄어듭니다. 건강이 안 좋아도 병원을 미루게 되고 자식에게 손 벌리기 싫어서 더 움츠러듭니다. 한 달 190만 원을 받아도 생활비 140만 원 변수까지 합치면 실질적 적자가 계속 쌓이는 구조입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자체가 우리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수입과 지출이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이 간극을 인정하고 마주보는 일이 진짜 노후 준비의 시작입니다. 한 달 수입이 190만 원, 지출이 140만 원. 표면적으로는 맞춰서 살 수 있을 것 같죠. 문제는 그렇게만 끝나지 않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은퇴한 분들 가운데 57.3%가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절반 이상은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조금 빠듯하긴 한데 뭐 어떻게든 되겠지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은퇴 후 5년, 10년이 지나면 버티는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령사회보고서 2023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1%가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혈압약이 떨어졌지만 병원비가 아까워서 한참을 미뤘다는 어르신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무릎이 붓고 통증이 있어도 병원보다 파스를 먼저 찾게 되는 이유, 돈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병원을 미루면 오히려 치료비가 더 커지고 결국 더 많은 지출로 되돌아옵니다. 의료비를 아낀 게 아니라 노후를 더 빨리 잃어버리는 길이 되는 거예요. 2022년 기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한 어르신은 무려 80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이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답했습니다. 하루 두세 시간 어린이 보호구역 앞에서 깃발을 들고 서 계신 어르신, 시장 입구에서 전단지를 나눠주는 어르신, 이분들이 한 달에 받는 수당은 약 27만 원. 그 돈이라도 없으면 진짜 밥값이 모자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 참여가 아닙니다. 생계형 노동이고 버티기 위한 일자리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 1위입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상대적 빈곤율은 43.4%. 쉽게 말해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기초적인 생활도 어려운 수준이라는 겁니다. 몸이 아파도 병원을 미루고 쌓아놓은 저축은 점점 파닥나고 다 큰 자식에게 손 내미는 것도 어렵고 그렇게 조용히 노후는 무너집니다. 수입과 지출의 차이, 그 몇만 원이 삶 전체의 균형을 흔들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는 게 아니라면 버티는 삶을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도 지금 상황이 딱 저런데 이거 너무 늦은 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아직 괜찮습니다. 정말로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준비를 시작하면 노후는 덜 불안한 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단한 재무 설계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얼마인지, 나가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정확히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순간은 사실 큰일로 오지 않습니다. 자꾸 반복되는 지출에서 시작되죠. 그렇기 때문에 작은 계산이 미래를 지켜줍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돈 벌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젊을 때처럼 큰 수입을 기대하긴 어렵겠죠. 하지만 요즘은 작지만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간단한 부업, 한두 시간의 교육 강의, 자녀 돌봄이나 재능 기부 형태의 수익 활동, 한 달에 10만 원이 아니라 1년에 120만 원의 여유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끼는 걸 넘어서 지출 구조 자체를 가볍게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 해지, 통신 요금제 점검, 장기 요양 모험 혜택 확인, 지역 복지센터 활용. 이런 정리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혼자가 되어선 안 됩니다. 가장 위험한 노후는 소득이 없는 노후가 아니라 말을 섞을 사람이 없는 노후입니다. 자주 연락하는 친구, 관심사를 나누는 모임,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이런 관계가 있으면 수입이 조금 부족해도 삶은 버티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노후는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조금만 방향을 틀면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계산기를 꺼내보게 만들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준비해요. 지금까지 또다시온이었습니다.